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일 금요일 교차로 유튜브 뉴스 첫 소식입니다. 시카고 경찰과 보안관 태스크포스가 열흘간의 집중 수색 끝에 수요일 밤 글렌데일 하이츠 아파트 단지에서 루이스 우에스카 경관을 살해한 용의자 자비에르 데이트 주니어를 체포했습니다. 데이트는 지난 4월 11일 발생한 차량 강탈 사건 중 우에스카 경관을 총격으로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웃 주민의 휴대폰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우에스카 경관은 사건 당일 새벽 자택 인근에서 차량 강도 사건을 당하며 목숨을 잃었습니다. 쿠카우니 판사는 지난 금요일 데이트에 대한 살인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수색 과정에서 데이트의 친척 카시하우스 데이트도 체포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우에스카 경관의 총이 발견됐습니다. 자비에르 데이트 주니어는 이전에 법적 문제에 휘말린 바 있으며 지난 3월 6일에는 경범죄 혐의로 체포된 전력이 있습니다. 한편 우에스카 경관의 장례식은 지난 월요일 세인트 리타의 카시아 채플에서 치러졌으며 많은 동료와 시민들이 그를 애도했습니다. 우에스카 경관은 사망 당시에 시카고 경찰로서 6년간 복무한 경력이 있었으며 사망 당시에 그의 31번째 생일을 며칠 앞두고 있었습니다. 서울대병원과 분당 서울대병원이 미국 세인트 크리스찬 파운데이션과 협력해서 LA 한국형 건강검진센터를 설립키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지난 4월 24일 자문 계약을 체결하며 2025년 개원을 목표로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습니다. 자문 계약 체결에 따라서 분당 서울대병원은 전문 자문단을 구성해서 인력, 장비, 시스템, 교육 등 건강검진센터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방위적 자문과 지원을 하게 됩니다. SL재단은 검진센터 설립을 위해 지난해 11월 세리토스 지역의 9층짜리 대형 건물을 구입하고 현재 1층과 2층을 검진센터로 사용하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검진센터에는 우수한 의료진과 MRI, CT 등 최첨단 의료 장비 등을 갖추게 됩니다. 내년이면 미주 한인들이 미국에서 처음으로 들어서는 대형 한국형 원스톱 건강검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한편 SL재단은 시카고에 본사를 둔 CMM 기독의료 상조회를 운영하는 로고스 선교회가 설립한 비영리기관으로 최근 재단 산하에 검진센터를 직접 운영할 수 있는 SL 프리벤티브 메디컬 센터의 법인 등록을 마쳤습니다. 세계 한인무역협회 옥타가 차세대 경영인 육성 및 네트워킹을 강화하기 위해서 차세대 글로벌 창업 무역 스쿨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캐나다 토론토에 위치한 세레카 칼리지 뉴햄 캠퍼스에서 열리며 북미 동부 지역에서 활동 중인 39살 이하의 한인 경제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번 창업무역스쿨은 엔잡러의 성공적인 안착을 주제로 한 강의와 네트워킹 세션, 프로젝트 준비 및 피칭 시간을 포함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토론토를 비롯해서 몬트리올, 애틀란타 등 북미 9개 지역에서 총 1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날 저녁에 예정된 다운타운 선상 파티로 참가자들은 토론토의 야경을 감상하면서 추가적인 네트워킹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옥타는 전 세계 70여 개국, 148개 지회, 7천여 명의 재외동포 CEO들과 차세대 경제인 2만 1,000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네트워크를 자랑하며 1981년 설립 이후에 모국의 경제 발전과 수출 촉진을 위해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창업 무역스쿨은 2003년 뉴욕에서 시작해서 현재까지 10,000명이 넘는 한인 차세대가 수료했습니다. 시카고 한인문화회관을 위한 기금 마련 골프대회가 오는 6월 10일 월요일에 개최됩니다. 이번 대회는 킬디어에 위치한 캠프레이 골프클럽에서 열리며 티오프는 오후 12시 30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경기 방식은 샷건 플레이로 진행되며 참가비는 $150입니다. 경기 후에는 클럽하우스의 뱅퀴트에서 저녁 식사와 시상식이 마련될 예정이어서 참가자들은 스포츠의 즐거움과 함께 교류의 시간도 가질 수 있습니다. 문화회관 측은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화면에 대회 운영위원을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1일 수요일 레이크뷰 한인장로교회에서 싱싱 실버 아카데미가 주최한 어머니날 행사가 40여 명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어르신들의 라인 댄스, 선생님들의 합창, 그리고 바리톤 이수영 선생의 독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서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큰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어머니를 생각하며 쓴 편지를 낭독하는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습니다. 또한 장구, 북 등
전통 악기 연주는 행사의 흥을 돋웠습니다. 행사 후에는 정성스럽게 준비된 점심 식사가 제공됐으며 모든 참석자에게는 쌀 한 포대와 김 한 팩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이한 시카고 색소폰 아카데미가 지난 화요일 4월 30일 노스브룩에 위치한 꽃놀이 식당에서 2024년 두 번째 합동 발표회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아카데미 회원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는 자리로 독주, 듀엣, 합주 등 다양한 형태의 연주가 이루어졌습니다. 참가자들은 각자의 개성과 기술을 담은 연주로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으며 이번 발표회는 아카데미 창립 이래 지속적으로 성장해온 커뮤니티의 결속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아카데미 10주년을 기념한 행사로서 그 의미가 남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식당에서의 친목의 시간 동안에는 연주자들과 청중이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음악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합동 발표회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나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은 전화 630-204-0059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시카고 색소폰 아카데미는 앞으로도 다양한 연령대와 실력을 가진 연주자들에게 음악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음악을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교차로 유튜브 뉴스 이어드립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1일 폐쇄된 영리대학 네트워크인 아트 인스티튜트의 전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을 대규모로 탕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31만 7천 명의 대출자가 총 61억 달러의 부채에서 해방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아트 인스티튜트가 제공한 졸업생들의 취업률과 평균 급여 정보가 잘못되었다고 밝혔으며 이는 대학의 사기 행위로 인정돼서 차용인 변호 프로그램을 통해서 부채 구제가 이루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결정이 대학의 부정행위를 외면한 이전 정부와는 다른 필요한 구제책을 제공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현재까지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취소된 학자금 대출은 총 1,600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전체 연방 학자금 대출 부채의 약 10%에 해당합니다. 이번 부채 탕감은 2004년 1월 1일부터 2017년 10월 16일 사이에 아트 인스티튜트에 등록했던 차용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해당 대출자들은 별도의 조치 없이 자동으로 부채가 탕감되며 대출 서비스 기관이 필요한 처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해 피닉스 대학과 애시포드 대학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탕감에 이은 조치로 바이든 행정부는 향후에도 특정 대출자 그룹에 대한 추가적인 부채 구제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심슨 칼리지 전직 교수 박고은 씨가 남편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과실치사 및 납치 혐의로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씨는 2020년 남편을 교살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최근 항소심에서 1급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고의적 살인, 3급 납치, 교살에 의한 가정폭력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면서 종신형을 피했습니다. 판사는 박 씨가 가정폭력의 피해자였다는 증거를 인정하면서 형량을 합산해서 동시에 복역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박 씨는 사건 당일 9.11에 남편의 폭력을 신고하고 경찰의 지시에 따라 남편을 의자에 묶었지만 1시간 후에 숨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공포에 휩싸여 증거를 삭제하고 은폐한 행동이 속임수의 징후로 해석됐습니다. 박 씨는 재판에서 정당방위나 여성 학대 증후군을 주장하지 않고 유죄 판결을 받아들였습니다. 최근 의료비 청구서에 시설 이용료라는 항목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환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수수료가 몇 달러에서 최대 1,000달러까지 청구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일례로 한 지역 주민은 병원 방문 후에 예상치 못한 60달러 21센트의 시설 이용료를 청구받았으며 이는 치료비가 아닌 단순한 병원 방문 비용으로 나타났습니다. 병원 직원들조차 이 수수료가 어떻게 청구되었는지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보험 약관에도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일리노이 공익연구그룹 PIRG는 점점 더 많은 대형 의료기관들이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면서 이러한 의미적인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전국 15개 주에서는 시설 이용료에 대한 법률을 제정해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인디애나주는 지난해 이 수수료의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만약 병원 진료 후에
의료비 청구서에서 이 수수료가 발견된다면 소비자는 의료기관의 정책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거나 보험회사와 소비자 금융보호국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청 서비스 지원센터에서 재외동포 365 민원 콜센터 데이터 통화 서비스를 4월 30일 한국 시간 9시부터 시범 개시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서 재외동포들은 앞으로 국제통화료 부담 없이 민원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상담 분야는 영사 확인, 아포스티유, 해외 이주, 국적, 가족관계, 병무, 운전면허, 건강보험, 국민연금, 국세, 관세, 보훈, 교육 등 각종 민원 상담이며 이용 방법은 재외동포 365 민원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로 접속하거나 웹사이트 webcall.g4k.go.kr로 바로 접속하시거나 혹은 QR코드로 PC와 핸드폰에서 모두 연결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보내드린 교차로 유튜브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